이야기는 상하이시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에서 파란색과 녹색 머리를 가진 여성 장왕산이 그녀의 갓난아들 천쉔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야기하며 자신은 잠을 설쳐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미소 짓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아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생했으며 전생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으면서도 그의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게임과 같은 파란색 상태 화면이 나타나 그를 33일 된 린저천으로 식별합니다. 생물학적 수준은 보통 1단계입니다. 그는 특별한 치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 린저천은 그의 요람에 있습니다. 부모인 장왕상과 린앤청이 그를 지켜보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아기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를 언급하며 그가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적어도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린저천은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10,000번 발길질을 했음을 알리며 그에게 생물학적 속성 사용 및 진보를 부여합니다. 이 기술은 그가 훈련하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탄소 기반 한계 내에서 무한히 강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에 대해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슈퍼히어로를 상상하면서요. 4개월이 되었을 때 린저천은 안고 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밤에만 훈련합니다. 그가 기어갈 때마다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합니다. 한 달 후 5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걷는 법을 마스터했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 앞에서 앉고 기어가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중 돌연변이 짐승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린저천은 이 세계가 그의 옛 세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 지구가 변이 되어 돌연변이 짐승이라는 무서운 생명체가 생겨났음을 배웁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인류는 2가지 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승천으로 인간이 기술로 자신의 몸을 수정하여 강력한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수정으로 인간이 돌연변이 짐승의 유전자와 융합하여 자신의 힘으로 괴물과 싸우는 유전자 융합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깨달은 환생한 린저천은 자신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성장하고 능력을 진화시키며 이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리고 장왕씨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성 슈밍, 그들의 새로운 이웃을 맞이합니다. 슈밍은 그녀의 가족, 남편 션제네와 인형을 쥐고 있는 어린 딸 션칭한을 소개합니다. 린저천은 보라색 머리카락을 가진 작은 소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쉔칭한을 자신의 첫 친구로 인정하며 언젠가 그들의 운명이 긴밀히 얽히게 될 것임을 느낀다. 시간이 흐르고 린즈천은 7개월이 되자 훈련에 전념하게 된다. 그의 사용 및 고급 기술 덕분에 그는 달리기, 점프, 기본 언어를 혼자 말하면서 마스터하게 되었고 각 활동마다 스탯 포인트를 얻었다. 8달이 되자 그는 아기 침대에서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하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만 조심히 연습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장왕씨는 발코니로 나가서 8개월 된 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빕니다. 그러나 웹소설 작가인 그녀는 이것을 스트레스에 의한 환각으로 치부합니다. 린즈치는 즉시 잠든 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며칠 후 장왕신이 그를 목욕시키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 린옌청을 불러 소리쳤고 그가 달려오자 8개월 된 아들이 복근이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린옌청은 놀랐습니다. 그는 아들이 100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일지도 모른다며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로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흥분해 제안합니다. 이 천재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린즈천은 비밀이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웹소설 작가인 부모님 덕에 다행이라 느끼며 린즈천은 변이된 지구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천재가 아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 손으로 20kg 덤벨을 드는 무술 가문 출신의 2살짜리 아이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본다. 장 왕셰는 아들을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녀의 첸쉔도 그만큼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린즈천은 어머니의 자신감에 감동하며 자신도 2살이 되면 20kg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린즈천이 2살이 되었을 때 그의 훈련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내면서 비밀리에 힘을 키워 한 손으로 20kg의 무게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창고에서 훈련을 하던 중 어머니가 하난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쉔칭안의 별명이 놀러왔다. 그는 놀라서 무게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쉔칭안이 그에게 타르트를 건네고 있었다. 린즈씨는 그들의 정신 연령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유아인 반면 그는 매 순간을 훈련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해서 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어요. 그녀는 그의 운동을 위한 맞춤 무게 조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따뜻한 습기를 느끼고 하나니 또 그에게 소변을 봤다고 외칠 때 그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3살이 된 린즈천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 손으로 40kg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TV를 보던 중 4살 천재가 30kg의 덤벨을 드는 보도를 보고 자신이 이미 더 강하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생물학적 레벨을 1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는 2단계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그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섭니다. 외부의 세계는 경이로운 미래 도시의 풍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는 이것이 그가 들어왔던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이웃인 슈멍 그리고 션칭간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책이 그에게 가장 좋은 정보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어머니는 그를 아동 도서 섹션으로 안내하지만 린즈천은 걱정스러운 션칭한을 뒤로 하고 고급 백과사전 쪽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슈멍은 그가 왜 이런 책을 좋아하는지 묻고 장왕씨는 그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션칭한이 쿠키를 주지만 린즈천은 독서에 빠져 있다. 책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이 생물학적, 보통, 고급, 희귀, 서사, 전설, 신화의 6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이 9단계로 나뉜다는 것을 배운다. 그는 부모님 같은 보통 인간들이 가장 낮은 1단계에 있고 더 높은 존재들에 비해 개미처럼 하찮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지식은 린저천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는 정체를 숨기고 훈련을 빨리 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독서를 알려주며 1억자를 읽으면 지혜의 천상 뿌리를 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는데 열정적으로 수락합니다. 다음 해 동안 린즈치는 신체 훈련과 열렬한 독서 사이에서 시간을 나눕니다. 4세가 되던 해 그는 션칭한과 함께 장메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그의 노력은 학교에 입학한 후 곧 결실을 맺어 그는 일반 2단계로 돌파합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는 한 손으로 80kg의 무게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고 1.2m를 뛰어넘으며 100m를 11초 이내에 달릴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뛰어난 능력인데 유치원생에게는 더욱 놀라운 수치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이 울고 있는 션칭한을 둘러싸고 그녀를 놀리는 것을 봅니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행동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괴롭히는 아이들 사이로 뛰어듭니다. 그는 무섭게 노려보며 위협합니다. 누군가 다시 하나니를 괴롭히면 매일 그들의 침대에 오줌을 쌀 거라고 합니다. 유치하지만 이 위협은 효과적입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울며 다시는 유치원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쉔칭하는 보호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이 행동은 유치원 아이 왕이라는 새로운 칭호와 퀘스트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러 퀘스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반년 후 그는 독서 퀘스트를 완료하고 1억자를 읽은 후 완벽한 기억력과 인간의 최고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지혜의 천상 뿌리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와 쉔칭하는 유치원 졸업 사진을 찍을 나이가 됩니다. 방학 중에도 린저천은 쉬지 않고 200키의 거대한 바벨로 훈련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여 2m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100m 달리기에서 7.98초로 8초 장벽을 깼습니다. 그의 정신은 새로운 속성으로 더욱 날카로워져 초등학교 대부분의 교과 과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선샤인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고급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경쟁은 쉬웠습니다. 그는 전국 초등학교 학업 대회에서 손쉽게 1위를 차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타이틀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쉔칭한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그녀는 성실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의 성적은 크게 향상되어 한 학기가 지나자 반에서 2등을 차지했고 린즈셰는 1등을 유지했습니다. 퀘스트를 빨리 완료하려고 그는 학교 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그의 학교 생활이 계속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을 때 특별한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긴 은빛 푸른 머리를 가진 바이쉐라는 새로운 학생을 소개했습니다. 린저천은 그녀가 문에 서는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바이쉐가 자리를 찾기 위해 걸어가자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쉔칭하는 린저천에게 다가와 그녀를 샤오첸이라 부르며 바이쉐의 머리카락이 겨울 눈송이처럼 예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린저천은 미적 감각에 대해 논의할 기분이 아니었고 바이쉐가 근처에 앉자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비인간적인 기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전자 융합자이거나 그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바이쇠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상에 머리를 대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호기심에 그녀가 잠든 사이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변하지 않자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교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 조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기묘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이쇠는 끈적끈적한 흰 액체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은 악취를 풍기며 그녀의 옷과 다리로 흘러내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역겨워하며 끔찍한 냄새에 대해 불평합니다. 심술궂은 한 남학생이 그 액체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물병을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며 씻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굴욕감에 젖은 바이쇠는 책상 위에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용한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녀의 고통에 잔인하게 웃습니다. 책상에서 지켜보던 션칭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린 저천에게 불쌍한 바이주를 도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린 저천은 혼란스러웠다. 바이주가 위험하다고 느꼈기에 그녀가 왜 우는지 이해 못했다. 그는 돕기로 했다. 그가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그는 자신의 평가를 다시 생각한다. 여전히 그녀를 이해 못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위협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소녀일 뿐이며 그가 나서야 한다. 린저천은 주동자에게 다가가 옷깃을 잡고 관춘이라고 부릅니다.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에게 바이쇠의 책상에 있는 물을 닦으라고 명령합니다. 관춘은 겁에 질려 당장 닦겠다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다른 괴롭히는 아이들도 곤란에 처했음을 합니다. 린즈천은 학교에서 학업과 싸움 모두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6학년 학생들조차 그와 엮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따르는 게 낫다 생각해 빠르게 휴지를 가져와 엉망인 책상을 닦았어요. 책상이 깨끗해지자 린즈 씨는 그룹을 쓱 훑어봤어요. 그는 모두에게 그녀에게 바로 사과하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겁먹은 아이들은 빠르게 따릅니다. 그들은 그녀의 책상 앞에 줄을 서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이 사라지자 바이쇠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린즈천과 션칭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션칭안은 바이쇠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반 친구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션칭안은 조용한 백발 소녀와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는 항상 린즈천과 함께 다니며 셋은 자유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쉔칭아는 특히 친절하여 항상 바이쇠에게 가장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간 중 하나에서 쉔칭안이 그녀에게 간식을 건넬 때 바이쇠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냄새가 나서 싫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해 미안하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니 비현실적이라 그녀는 꿈이라 생각합니다. 바이쇠는 쉔칭안이 단호히 꿈이 아니라고 하자 놀라서 쳐다봅니다. 쉔칭안은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도 그런 기분을 알아서 절대 그녀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녀는 바이쇠가 원하면 그들은 영원히 친구가 될 거라며 약간 난처해하는 린지켄도 그 약속에 포함시킵니다. 감정이 북받친 바이쇠는 션칭안을 꽉 안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그들의 친절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는 그들에게 보답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짐승 송곳니 목걸이를 내밀며 어머니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그들의 우정 상징이 되길 바라며 줍니다. 쉔칭아는 열정적으로 동의하며 새 아이는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 함께 서서 기쁘게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새로 형성된 그들의 우정이 굳건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션칭아는 바이쇠가 학교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린즈천은 그녀가 전학 수속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교장실 문에서 바라보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교장과 함께 있는 바이쇠와 사이보그 팔을 가진 크고 위협적인 남자를 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남자에게 백설의 서류가 완비됐고 그녀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만남은 바이주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란 린즈천의 의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바이주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궁금했지만 그 후 사건들이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 후 린저천은 집에서 어머니 장완신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사지가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긴 타이핑을 마친 하루 후 린저천은 자신의 지혜의 청은 덕분에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웠고 그 유용성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저녁은 주요 뉴스 보도로 인해 중단됩니다. 그 뉴스는 교토 신동의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다룹니다. 겨우 10살인 그 소녀는 기괴한 짐승의 유전자와 성공적으로 융합하여 이제 한 손으로 500kg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린저천은 그 소년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라이벌이 이미 유전자 융합을 시작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아버지 리년생은 교토의 천재가 항상 TV에 나온다며 그를 인플루언서로 만들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모님이 그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린 옌싱은 그 소년이 천년된 무술 가문 출신이라 고급 유전자 융합 기술이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장왕 씨는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그런 가문에서는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반박하며 그녀에게 당신은 모든 걸 아는군요 라고 비꼽니다. 부모님이 말다툼할 때 린즈치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는 융합 전 그 천재가 1000배 기록을 들었지만 이제는 500격을 든다는 걸 떠올렸죠. 이는 5배 증가입니다. 비교하자면 린즈처는 겨우 8살이지만 유전자 융합 없이도 한 손으로 300kg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주먹질로 자신의 잠재력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어요.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뉴스는 그에게 진정한 공포를 가르쳤어요. 속보에 따르면 인접 국가의 도시가 대규모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에 기초하여 공격은 거대한 변종 쥐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시무시한 쥐들이 폐허를 휩쓸며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거대한 턱으로 붙잡아 잔인하게 잡아먹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 보도는 이단자들이 변종주의 공격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그림자 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황폐해진 사쿠라 국가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인 도움을 호소하며 이단자들이 짐승을 조종하는 음흉한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뉴스를 보며 린저처는 그 종교 집단이 이형 짐승을 위해 배신자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봉사하는 반인간 조직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안정된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안도하며 그곳이 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줍니다. 숨어 있는 동안 밖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그의 생각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고 밤하늘을 날아가는 무장한 사이보그 부대를 봅니다. 그는 왜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는지 궁금해하며 나쁜 일이 없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정상이다. 린저처는 셴칭안을 기다리는데 그녀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뛰어온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챕니다. 바이새가 준 야수 이빨 목걸이를 셴칭안이 착용하고 있으며 밝은 파란빛을 발산합니다. 그는 이 이빨이 변이 된 야수의 것임을 깨닫고 그녀에게서 느껴졌던 희미한 비인간적인 기운의 원천임을 알아차립니다. 빛은 빠르게 사라지고 두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사이보그와 송곳니의 반응을 보며 린저처는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긴 빨간 머리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인상적인 여자가 가로등에 기대어 그들을 보고 있다가 그들이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말하며 그들 앞에 서서 형제냐고 묻습니다. 션친가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정정하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해요. 여자는 아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어릴 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악랄해졌어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반짝이며 왜 혼자 학교에 가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물었어요. 션칭안이 대답하려는 순간 린즈천이 그녀의 손을 재빨리 잡아 말을 끊었어요.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가며 늦겠다고 하며 신비로운 여자를 뒤에 남겨둡니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나서 그는 션칭안에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요. 방과 후 린저천은 그들을 황량한 골목으로 이끌어요. 션칭하는 그곳이 얼마나 으스스한지 불안하게 말해요. 린저천은 이 지역이 철거될 예정이라 모두가 이미 이사 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아침에 봤던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드디어 학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근육질의 큰 남자, 쉔기 함께 있어요. 그녀는 쉔에게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해요. 린즈처는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다른 길을 택했는데 그녀가 어떻게든 따라왔어요. 그 여자는 달콤한 목소리로 간식을 줄 테니 가까이 오라고 유혹해요. 그녀의 공범 쉔근 초조해졌어요. 그녀에게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기절시키라고 해요.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죠. 쉔근 말없이 천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가며 빨리 팔아 현금을 벌어야 한다고 외쳐요. 그가 다가오자 린즈처는 션칭안을 밀치고 그를 마주하려 자세를 잡아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으로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주먹이 형의 얼굴에 정확히 맞아 그 큰 남자를 멈춥니다. 엄청난 힘에 형은 골목길로 날아갑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빨간 머리 여자는 초등학생이 성인 남자를 땅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봅니다. 형은 피를 토합니다. 쉔기 쓰러지자 놀란 린저처는 빨간 머리 여자를 향해 돌아서요. 그녀가 반응하기 전 그의 복부에 강한 주먹을 날리고 어퍼컷으로 기절시킵니다. 패배한 납치범들 위에 서서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는 근처 벽돌을 집어들며 의도가 어두워진다. 이 골목엔 사람이 없고 카메라도 없으니 그들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살아남으면 그의 초인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조용히 지내며 강해지려는 그의 계획이 망가질 것이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강력한 지진이 골목을 흔들어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잠시 후 거대한 발톱이 인근 건물 벽을 부수고 나타납니다. 먼지와 잔해 속에서 거대한 괴물 쥐가 그들 위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그 짐승은 아이들을 무시하고 의식을 잃은 여인에게 몸을 굽혔어요. 하지만 잡아먹는 대신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목을 단번에 잘랐죠. 그런 다음 쥐는 그녀의 머리를 집어들었고 션칭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위험을 감지한 린즈천은 겁에 질린 션칭한을 품에 안아요. 그는 그녀에게 그게 거대한 변이 쥐라며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를 안고 도망치며 달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붉고 금빛의 섬광이 나타난다. 금발머리에 헬멧에 토끼 귀가 달린 여성 사이보그가 골목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쥐를 지나칠 때 흐릿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션칭하는 린지천의 어깨 너머로 사이보그의 빠른 속도에 감탄합니다. 사이보그가 괴물 뒤로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쥐를 마주하며 여성 사이보그는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건틀릿이 빛나며 무기를 충전하고 마취 연기를 발표합니다. 그녀는 괴물에게 발사체를 발사하여 골목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린지체는 폭발로부터 션칭안을 보호합니다. 변이 된 쥐는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마취 연기에 의해 어지럽게 됩니다. 기회를 본 사이보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약해진 괴물을 일련의 공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후 린즈체는 집에서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를 시청합니다. 그는 싸움을 분석하며 사이보그의 전투력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먼저 쥐를 약화시켜야 했고 죽이는데 7분이나 걸렸다고 추론합니다. 그는 거대한 변종 쥐의 위험성을 되새기며 이들이 10m 이상 자라고 일반적인 5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생물임을 압니다. 그들이 무사히 탈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훈련 검색 공간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는 모습이 보이며 그의 시스템은 포인트를 줍니다. 비정상적인 쥐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곧 그와 현칭하는 양가 가족들과 함께 큰 케이크를 앞에 두고 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고 나서 그들은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의 지혜의 천부 덕분에 린즈체는 하룻밤 만에 조각을 배워 현칭한을 위해 정교한 나무 머리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꽂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감탄하며 매우 기뻐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곧 린즈신과 셴칭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의 시스템은 그가 9년간의 의무 교육을 지배하는 업적을 완수했음을 알리며 유치원왕과 초등학교 최고 자리를 차지한 칭호를 획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중학교의 패왕 타이틀을 다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합니다. 이 타이틀은 그에게 적자 생존 속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방학 동안 그는 고강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고수합니다. 그는 등 뒤에 큰 바위를 지고 1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며 엄청난 능력을 얻습니다. 그의 노력은 학교 시작 직전에 결실을 맺습니다. 10km 달리기를 마친 후 그의 시스템은 생물학적 레벨이 일반 3단계로 돌파했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이제 그는 한 손으로 700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직 점프는 4m에 달하며 100m 달리기를 6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이 커지면서 그는 교토의 천재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해합니다. 우연히도 학교 시작 전날 밤 TV 뉴스에 보도가 나옵니다. 14살이 된 그 천재는 거대 개미 유전자와 융합해 한 손으로 1000kg의 합금 블록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린직과 케이는 거대 개미 유전자가 힘을 4배에서 8배까지 늘린다는 점을 계산하여 유전자 강화 없이 신동에 실제 들어올리는 힘은 약 500kg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린즈천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미래의 유전자 융합으로 얼마나 강해질지 상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중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도시 최고 학생이라 모든 중학교가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사나이 중학교 초대를 수락했지만 셴칭안이 같은 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등록 중에 그들은 교장과 새 담임 선생님에게 환영을 받으며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핑계를 대고 션칭안과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사나이 중학교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좋은 운동 시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수업 시작 전에 학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했어요. 코트에서 신난 션칭안이 린저천 샤오천에게 시작하자고 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서브로 요정 커브볼을 외칩니다. 린저천은 공중에서 셔틀콕을 쉽게 잡아내지만 그들의 게임은 방해받습니다. 상급생들이 다가오고 리더가 뒤로 쓴 모자를 쓰고 셔틀콕을 낚아채며 코트가 예약됐다고 알립니다. 친구들은 비웃으며 션칭안에게 남아 대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션칭안은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에게 규칙을 따라야 하고 자신들이 먼저 왔다고 말합니다.
린쯔천은 션칭안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선착순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리더는 오만하게 비웃으며 코트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리더가 셔틀콕을 잡고 위로 던지지만 서브를 하기 전에 린쯔천이 움직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규칙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힘이 넘쳐 흐르며 그는 뛰어올라 엄청난 힘으로 셔틀콕을 내리칩니다. 셔틀콕은 코트를 가로질러 하얀 흐릿한 선처럼 날아가며 너무 빨라 리더는 반응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충격의 힘으로 그의 라켓이 부서지고 모자가 날아갑니다. 상급생들은 충격에 빠져 땀을 흘리며 떨고 린쯔천이 인간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만약 그 샷이 조금만 빗나갔더라면 그들의 보스의 머리가 날아갔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유전자 융합자라고 의심합니다. 철저히 겁에 질린 상급생들은 깊이 사과하며 린쯔천에게 이제 규칙을 이해했으며 즉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아마도 사건의 소문이 퍼져서인지 아무도 다시는 린쯔천이나 션칭안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나은 시설을 갖춘 학교 생활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린쯔천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오래전에 마쳤기 때문에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흥미로운 책을 읽었고 밤에는 운동 후에 그의 지혜의 천상 뿌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요리, 사진, 운전, 수영 및 다양한 스포츠에 빠르게 손을 대며 중학교 지배자 타이틀을 잠금 해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여 전국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트로피 산 속에 서 있었고 너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도 타이틀은 여전히 잠금 해제되지 않았지만 그의 성과는 그에게 많은 팬을 만들어 주었고 그의 책상에는 사랑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션칭안을 지도하는 것 외에도 그는 다가오는 학교 스포츠 축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면 마침내 타이틀을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축제를 위해 그는 단지 3가지, 포환 던지기, 높이 뛰기, 달리기에 참가했습니다. 힘 점프 속도를 대표하며 그는 포환 던지기에서 놀라운 201m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초인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제했지만 여전히 모든 종목에서 쉽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션칭안과 함께 금메달을 감상하며 앉아 있을 때 그는 새로운 힘이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성과가 다른 모든 학생들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 지배자 타이틀을 잠금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가지 학교 연령 타이틀을 모두 해제함으로써 9년의 의무 교육을 지배하는 업적이 완성되었고 그는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적자 생존을 획득하게 되었다. 힘이 몸을 통해 흐르며 그는 만족스럽게 그 칭호가 드디어 해제되었음을 깨달았다. 린즈천과 션칭안이 학교를 떠나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적자 생존 속성을 생각했다. 그 능력은 포식자가 다른 생물의 생명 정수를 흡수해 진화할 수 있게 해요. 그는 생명 정수가 뭔지 생각하다가 션칭안이 기다리라고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현실로 돌아오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션칭안에게 야수 송곳니 목걸이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동의하며 목걸이를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송곳니에 닿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가 시면의 거대 나비의 생명 정수를 약간 흡수하여 새로운 안내서를 1% 진행도로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줍니다. 거대한 어두운 나비의 스펙트럼 이미지가 그의 주위에 나타나고 날개에는 눈이 있다. 그는 송곳니가 나비의 이빨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날 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온라인에서 시면의 거대 나비를 검색한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 생물을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바이쇠가 송곳니 한 쌍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가방을 뒤져 2번째 이빨을 찾습니다. 2번째 송곳니를 잡고 다시 한번 그 힘을 흡수합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2번째 생명 정수를 흡수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안내서 진행률은 겨우 2%만 올랐습니다. 그는 송곳니를 실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남은 생명 정수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는 시면의 거대 나비의 힘을 완전히 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훈련을 강화하고 돌연변이 짐승에게서 빠르게 도망칠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린저천은 매일 션칭안을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로 합니다. 학교를 떠나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를 부릅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멈추고 자신을 학교 무술팀의 코치인 궈 코치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린저천의 운동회 성과를 학교 역사상 최고라고 칭찬했어요. 큰 열정으로 궈 코치는 그를 팀에 가입하라고 초대했어요. 그는 린즈천에게 운동 재능이 학업 능력을 능가한다고 말하며 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주겠다고 하며 승낙을 권유합니다. 코치권은 너무 빨리 열정적으로 말해 린저천이 거절할 틈이 없어요. 작별 인사하며 손을 흔들어요.
떠날 때 코치는 체육관 C실에 무술팀이 있으니 시간 되면 방문하길 기다린다고 해요. 다음 날 해질 무렵 린저천은 방으로 돌아와 새 능력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는 손뼉을 치고 눌러봅니다. 그가 발견한 바퀴벌레와 모기, 그는 죽은 곤충들을 살펴보려 손을 뻗었지만 힘의 파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작은 평범한 생물들을 죽이는 게 능력을 발동시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강력하거나 이국적인 짐승들만이 그의 진화를 위해 충분한 생명력을 지닌다고 결론지었다.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린즈천은 짐승 고기를 파는 슈퍼마켓에 가기로 한다. 션칭안을 뒤에 태우고 그는 그들을 시내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들은 곧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슈퍼마켓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통로를 걸으며 린제천은 짐승 고기가 많이 있지만 모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고기를 만져보지 않고는 이론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막 좌절하려던 순간 정육점 주인이 신선한 짐승 고기를 광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포장되지 않은 신선한 짐승 고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카운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육점 주인이 큰 고기 덩어리를 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혼란스러운 션칭안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후 그는 고기를 확인하러 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의심을 확인하고자 서둘러 카운터로 달려갑니다. 그는 손을 뻗어가 잘린 짐승 고기 한 조각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보랏빛 에너지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짐승 고기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주먹을 꽉 쥐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션칭아는 왜 고기 만져보고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고기가 어떤 느낌인지 물어본다. 린즈셰는 태연하게 혼란스러워하는 션칭안에게 고기가 그냥 평소보다 신선한 느낌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도 만져보고 싶냐고 묻는다. 그녀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며 거절하고 그가 이미 충분히 만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한 린즈셔는 집에서 시도해보기 위해 짐승 고기를 사기로 결정하고 션칭한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짐승 고기가 비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렴한 고스트, 섀도우 오징어도 진당 거의 1000토렌입니다. 오징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는 한 패키지를 집어듭니다. 션칭가는 가격에 놀라며 너무 비싸다고 어머니께 먼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린즈천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걱정 말라며 어머니가 이미 두 가족을 위해 충분히 샀다고 거짓말합니다. 회상 장면에서는 그의 어머니 장 왕센이 기쁘게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린즈천은 나누는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접 흡수하면 고기가 상할 수 있어 소비를 통해 생명 정수를 흡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계산대에서 그는 고스트 섀도우 오징어 3팩을 2큐브 994센에 구입합니다. 여성 캐셔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떠날 때 린 자이체는 그 고기가 얼마나 비쌌는지 생각하며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쇼핑을 끝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어요. 최근 도시가 혼란스러워서 그들은 안전을 위해 바로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린지 씨는 그의 실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바구니 안에 고기 포장지 위에 올렸다. 그는 즉시 익숙한 보라색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스템은 그가 유령 그림자 오징어의 생명 정수를 약간 흡수했음을 확인했다. 생물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가 열렸지만 그의 진행은 겨우 0.1%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단운 오징어의 유령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조용한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며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적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는 그 힘의 일부만 해제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이드북에서 100%에 도달하려면 100근을 먹어야 하고 그 비용이 무려 10만 엔이 든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는 오징어의 물에 녹아 사라지는 특별한 능력을 고려하며 그 강력한 기술이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하다. 그는 가족에게 많은 돈을 부탁할 수 없어 큰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산 두 번째 이유를 떠올린다. 그것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도 상할지 시험하려 했다. 포장을 흘끗 본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고기는 여전히 신선하다. 그는 본질을 흡수해도 고기가 상하지 않아 기뻐하며 미소 짓습니다. 진척도 막대가 오징어에 대해 3%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속 힘을 흡수합니다. 쉔칭안이 경고를 외치자 그의 집중이 깨졌다. 그는 자전거 도로에 있는 한 쌍 앞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가까스로 멈추고 사과한다.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을 자책하며 왜 차선이 붐비는지 궁금해합니다. 션칭안이 앞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긴장된 대치 상황을 목격합니다. 근육질의 빨간 머리 남자가 여성을 칼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션칭안은 공포에 질려 인질이 자신의 선생님 차오메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남자는 군중에게 위협을 소리칩니다. 그 지역은 경찰관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확성기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경찰 대장은 아빙이라는 경찰관을 붙잡고 무모하게 총 쏘지 말라고 합니다. 대장은 목표물이 인질과 너무 가까워 그녀를 방패로 사용하고 있어 정확히 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한 경찰관이 최면가스를 제안하지만 대장은 가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용의자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거부합니다. 경찰이 망설이는 사이 린즈천은 행동을 결심합니다. 그는 도로에서 작은 돌을 조용히 집어들고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튕깁니다. 돌이 아빈 경관에 총을 맞춰 오발이 발생합니다. 튕겨나온 총알이 인질범의 손을 맞춰 그가 비명을 지르고 칼을 떨어뜨리게 하여 교사 차오메이를 풀어줍니다. 기회를 잡아 경찰대장이 팀에게 진입하라고 외칩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달려가 무장 해제된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한 여성 경찰관은 겁에 질렸지만 다치지 않은 교사 차오메이를 위로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린즈천은 조용히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션칭하는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돌을 던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막 떠나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멈추라고 합니다. 경찰대장이 소리쳐서 돌을 던진 사람이 린저천인지 묻습니다. 잡힐까봐 당황한 린저천은 부인합니다. 대장은 긴장된 미소로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선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는 용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소리내어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는 말이 즉시 린즈천의 주의를 끕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는 브레이크를 급히 밟고 멈춰서서 서둘러 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부끄럽게 부인을 철회하고 돌을 던진 게 자신임을 인정하며 그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보상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경찰서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린 후 린저천과 션칭하는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갑찬 용의자를 데려가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용의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가 이단자이며 눈앞에서 거대한 변종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 괴물은 수갑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며 거대한 발톱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합니다. 경찰대장은 무정의로 모든 부대에 발포를 명령하며 민간인 보호를 지시합니다. 경찰관들이 무기를 발사하지만 총알은 효과가 없습니다. 긴급 보고가 접수되는데 이단자가 쥐왕의 유전자와 융합된 것으로 식별되며 즉각적인 방역을 요청합니다. 위험을 인지한 린자이체는 사과하며 두 사람을 잡아 끌고 서둘러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괴물이 뒤쫓지 않아서 안도하지만 신속하게 도망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보라색 올에 둘러싸인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날렵한 미래형 갑옷을 입은 여성 사이보그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쥐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해 뒤로 휘청거리게 하고 공중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이보그는 짧고 짙은 보라색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가슴에 레이저 대포를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그녀는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하여 돌연변이 쥐를 휩쓸었습니다. 그 생물은 고통 속에서 포효하며 완전히 소멸되고 타버린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린즈천은 사이보그의 놀라운 힘에 놀라며 지켜본다. 위협이 사라지자 카오메이 선생님과 션칭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린즈천은 자신의 자전거가 더 걱정이다. 폭발이 자전거에 닿지 않아 큰 경제적 손실을 피했다는 것에 안도한다. 긴장이 가라앉자마자 그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자전거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비싼 유령 그림자 오징어 고기가 상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의 초기 이론이 맞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생명 정수를 흡수하면 고기가 상하게 된다. 하지만 지연이 있다. 축 늘어진 촉수를 들고 그는 변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과 이제는 죽은 이단자를 탓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극적인 연기를 하며 상한 촉수를 크게 던지며 이단자와 사이보그의 공격이 고기를 태웠다고 비난한다. 카오메이 선생님은 그를 위로하며 중요한 건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장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보안팀과 함께 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이단자의 유해와 같은 벤에 실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저 폭발 후 남은 것은 들것 위에 탄 살점 더미뿐이었고 냄새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악취 나는 벤에 앉아있는 동안 린즈천에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바이스웨의 야수송곳니가 그 생물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했던 것을 기억한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 시체에도 생명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는 이 시체의 쥐왕 유전자를 자신이 흡수할 수 있을까? 경찰 벤에 앉아있는 린 자이사는 이단자의 타버린 시체에서 얼마나 많은 쥐왕 유전자를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는 몰래 손을 시체 쪽으로 뻗는다. 그가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붉은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그의 시스템은 거대한 돌연변이 쥐의 생명 정수를 조금 흡수하여 그 가이드북의 5%를 해제했다고 확인한다. 그는 흡수한 양에 놀라며 원천의 신선함이 생명 에센스의 양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호송 중인 경찰관 아빙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린즈천은 급히 단지 몸을 풀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공안 사무소에서 그는 아빙은 속이기 쉬웠지만 보안 대장은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장은 린즈천에게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보상 신청을 했다고 알리지만 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는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리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 이단자의 칼손을 정확히 돌로 맞출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린 자이체는 애매한 대답을 하며 자주 오른손을 훈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상한 대답에 대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현칭하니 이모가 왔다고 외치면서 중단됩니다. 린즈천은 부모님이 역으로 달려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꽉 안으며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가 자신을 반쯤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며 자신이 괜찮고 용감한 행동으로 상까지 받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를 꼭 안고 어머니는 다음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먼저 안전한 곳에 숨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만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린즈천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합니다. 떠날 때 그는 어머니에게 항상 자신을 먼저 보호할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경찰서장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소년의 이상한 능력을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가는 길에 린저천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명의 여성 경찰관을 지나칩니다. 한 명이 변태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의 동료는 이단자가 쥐신교에 의해 세뇌된 광위안 대학교의 문과 학생이었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 경찰관은 그 종교를 저주하지만 두 번째 경찰관은 자칭 쥐왕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름은 차 안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린자이천의 주의를 즉시 끌었습니다. 그는 바로 휴대폰으로 쥐신교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많은 정보를 발견한 것에 놀랐습니다. 이 교단의 주요 본거지가 상하이시에 있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쥐왕이 더 높은 생명체로 진화하기를 원하며 추종자들에게 진화 재료를 모으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한다. 이것은 그에게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쥐왕, 이 이상한 짐승이 이미 지성을 발달시킨 것일까요? 그의 생각은 창밖을 보았을 때 방해받습니다. 길가에 고양이만한 크기의 거대한 쥐가 보입니다. 잠시 동안 그는 쥐왕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했지만 남쪽에서는 고양이만한 쥐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생각을 빠르게 떨쳐냈다. 생각을 떨치고 그는 현칭하니 조용한 걸 깨닫습니다. 그녀를 보니 불편하게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꽉 모아져 있습니다. 그는 즉시 이해한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거나 놀라면 방광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린저천은 항상 이 특이한 반응이 그녀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린저천의 어머니 장왕씨는 거의 3,000엔 상당의 짐승 고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린저천은 급히 핑계를 생각해내며 긴급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고기를 떨어뜨렸을 것이라고 수줍게 주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즉시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기는 잊어버리고 그가 무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린쯔셰는 어머니를 속였다는 안도감의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린옌셩은 더 고집이 셉니다. 그는 자신이 운명 지어진 월급쟁이로서 강인하다고 자랑하며 비싼 고기를 찾으러 다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린저천은 그를 막으려 하며 너무 위험하고 고기가 이미 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고기가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냐며 의심합니다. 땀을 흘리며 긴장한 린자이체는 그것이 당연한 추측이었다고 빠르게 주장합니다. 한편 이제는 텅 빈 공안 사무실에서 경찰서장은 그날 밤의 이상한 사건들을 여전히 곱씹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그는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힘과 정확도로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지며 일반적인 설치류보다 훨씬 큰 거대한 쥐가 파일 캐비닛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쥐가 뛰어내립니다. 대장은 즉시 권총을 꺼내 발포합니다. 대치는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며 피로 얼룩진 흐릿한 결말로 끝납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린즈천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전날 밤을 회상하며 그는 강력한 이단자와 여성 사이보그에 비해 여전히 너무 약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짐승 고기와 유령 그림자 오징어를 사서 가이드북 진행도를 채우기 위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학습 자료를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려는 목표에 맞지 않아 그 아이디어를 포기한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술과 유전자 융합이 학문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는 이제 행동할 때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시동체육관으로 간다. 무술팀이 연습 중이다. 그는 보온병에서 음료를 마시는 구어 코치를 보고 인사한다. 놀란 구어 코치는 그가 팀에 가입하러 온 건지 아니면 더 알아보러 온 건지 묻는다.
대신에 린즈치는 살짝 다가가서 팀에 가입하면 시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상금이 높은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상금이 수만 원에 달한다고 확인해 줍니다. 주요 우려가 해결되자 린저천은 코치와 악수를 하고 오늘 무술팀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코치 권은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코치는 팀을 모아 새로운 팀원을 소개합니다. 그는 린즈천을 소개하며 그의 운동 후의 챔피언 성과를 언급합니다. 다른 팀원들 장카이, 황텐싱, 오라싱, 리쉬통 그리고 한 이궈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린즈천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린즈천은 정식 무술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어 코치가 기본적인 주먹과 다리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코치는 동작이 간단해 보여도 익히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팀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리슈통도 완벽히 익히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 그는 린즈천에게 시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린즈천은 그의 천부적인 지혜의 뿌리 속성 덕분에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 속성은 그에게 하늘이 내린 무술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시범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하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주먹 기술을 연습할 때 시스템 알림이 그에게 생명력, 힘, 민첩성, 숙련도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는 손과 주먹의 움직임을 완벽한 정확성과 속도로 실행합니다. 그는 매끄럽게 다리 기술로 전환하여 강력한 유연성과 유동적인 발차기를 수행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그의 다리 근육, 민첩성 및 숙련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코치와 팀은 놀라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코치는 입이 떡 벌어져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한다. 믿기지 않으며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복잡한 동작을 완벽히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번 보고 완벽한 공연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100만 중에 하나인 무술 천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저녁 상하이에서 린즈천의 어머니 잔왕신이 저녁 식사를 하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서둘러 나가며 그녀에게 뭘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원했던 유령 그림자 오징어가 가득한 큰 접시를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그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좋은 냄새인지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이 뜨거울 때 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한 입 먹고 그녀의 요리가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그녀는 기쁘게 그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며 그를 위해 새 가득의 진을 샀다고 합니다. 그가 먹는 동안 시스템 알림이 뜹니다. 그는 유령 그림자 오징어를 먹고 생명 정수를 조금 흡수하여 가이드북 진행률이 3.01%로 증가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어도 효과가 같다는 걸 알고 좌절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첫 배치를 망치지 않았을 텐데요. 식사 중에 뉴스가 주의를 끕니다. 14세의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어린 사이복으로 에너지 코어와 융합한 후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그녀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한 손으로 5,000kg의 SUV를 들어 올리고 100m를 3초 만에 달리며 수직으로 8m를 뛰어오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보면서 린저천은 그의 세계에서 교토천재의 유전자 융합과 이 소녀의 사이버네틱스 사이의 논쟁을 고민합니다. 어느 길이 더 강력할까요? 그의 생각은 또 다른 속보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보안대장 헤이 춘산이 그의 사무실에서 살해되었다고 발표됩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거대한 돌연변이 쥐가 역에 침입해 그를 공격하고 잡아먹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시신을 구급차에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린즈천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전날 밤 본 큰 쥐를 떠올리며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거대한 쥐가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대장의 죽음은 고조되는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린지천은 집중하여 자신의 훈련을 강화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경찰서장의 사망 직후 린저천은 혹독한 훈련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강도 높은 연습을 거친 후 그는 이제 100m를 4.61초라는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의 수직 점프는 5.3m이며 한 손으로 1200kg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 훈련 외에도 그는 학교팀과 함께 무술 연습을 계속하며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빠르게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그는 호기심 많은 션칭안과 함께 체육관으로 연습하러 향합니다. 가는 길에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린 제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신선한 우유 한 병을 건넵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션칭안과 함께 지나가자 소녀는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그의 팀 동료 장카이. 그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고 운동회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이 자신이 흠모하는 소녀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원망스러워한다. 참을 수 없는 좌절감의 장카이는 앞으로 돌진하여 그들의 길을 막는다. 그는 린즈천에게 예의 없는 행동과 소녀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린즈천이 차분하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설명하자 장카이는 믿지 않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분노한 장카이는 린즈천을 가리키며 스파링을 도전합니다. 그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가 진다면 다시는 린즈천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린즈천이 지면 그는 우유 한 병을 전부 마셔야 합니다.
도전이 제기되자마자 새로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업적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의 다른 상대를 공식 경기에서 물리쳐 가장 적합한 생물학적 특성을 위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린지첸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위협적인 보라색 올에 둘러싸여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스파링에 동의하자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입니다. 결투의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역에 퍼집니다. 두 학생은 인기 있는 3학년 린 제켄과 4학년 학생의 싸움을 보러 가기로 신나게 결정합니다. 준비를 마치자 체육관은 스파링 구역을 둘러싼 큰 원 안에 구경꾼들로 가득합니다. 관중들은 린즈천을 응원해요. 많은 여성 팬들이 그에게 상대를 이기라고 해요. 그 중에는 아까 그 핑크머리 소녀도 있고 그녀는 휴대폰을 준비합니다. 장카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질 거라 생각하는 것에 짜증을 내며 비웃어요. 그는 속으로 린즈천의 재능이 지난달 크게 성장했다고 인정해요. 이번 대결을 떠오르는 천재를 제자리에 두고 자신의 실력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로 봅니다. 상대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린즈천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며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묻는다.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장카이는 비웃으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동의합니다. 코치 궈가 그들 사이에 서서 심판을 보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규칙을 상기시키기 위해 손을 듭니다. 하지만 싸움 시작 전 장카이가 멈추라고 외칩니다. 그는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린즈천에게 핸디캡을 제안합니다. 자신은 2년 동안 훈련했고 린즈천은 겨우 한 달 된 초보자라고 지적합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는 린즈천에게 처음 3번의 움직임을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린즈천은 간단히 동의합니다. 동의하자마자 린즈천은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장카이를 놀라게 합니다. 상대가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린즈천은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그 주먹은 엄청난 힘으로 직격하여 장카이의 코에서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그는 즉시 의식을 잃고 체육관 바닥에 쓰러집니다. 체육관 전체가 놀라움에 잠기며 침묵에 빠집니다. 코치 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바라보며 싸움이 한 방에 끝났다고 외칩니다. 나머지 무술팀과 관중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며 결과가 터무니없다고 하며 대결이 단 1초 만에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환호성으로 깨집니다. 션칭하는 주먹을 공중에 던지며 린즈천의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분홍 머리를 가진 소녀를 포함한 다른 소녀들도 함께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외치며 환호합니다. 패배한 상대 위에 서 있는 린저천은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성의 호감을 얻음으로써 우선 교배 권한을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새로운 임무 진행 상황이 이제 1000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연 선택 속성을 해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남아있는 무술팀에 겁먹은 멤버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친근하지만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들도 모두 대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곧바로 그들은 모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학원에 가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저녁을 기다리며 나머지는 아픈 척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전 종카이는 무릎을 꿇고 일어섭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린 제천이 몰래 공격했다고 화내며 다음 대결에서 그를 이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코치 권은 장카이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하며 나섭니다. 이후 코치는 그 주먹이 운이 좋았던 것인지 궁금해하며 샤오리츠라는 다른 팀원에게 이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머리가 뾰족한 소녀는 겁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싸우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는 두려워하며 린즈천에게 얼굴만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10분 후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 무술 팀원들이 체육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린지천은 그들 위에 서서 자신이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몇 번의 주먹만 교환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는 실망했습니다. 초기 승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스파링은 그의 업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수는 여전히 알트 1000입니다. 친선 대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공식 대회에서 라이벌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코치 권은 미친 듯이 웃으며 린저천이 진정한 천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한 달 남짓 만에 이 신입이 팀의 에이스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새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찬 코치는 린저천이 이끄는 그들의 학교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해 지역 무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코치고가 축하하는 동안 린즈천은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코치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대회는 여러 공식 상대를 만날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는 공식 대회에서 그들을 이기기만 하면 각 승리가 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결의를 다진다. 그의 생각은 패배한 장카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단된다. 의식을 되찾은 장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린즈천을 가리키며 기괴하고 지나치게 상세한 방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이상한 말은 쉔칭한, 궈코치, 그리고 린츠천을 포함한 모두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투가 끝나자 관중들과 코치는 급히 자리를 떠났고 장카이는 혼자 남아 자신의 연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무술이나 학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무술 수업이 더 우수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뒤처지지 않기로 결심한 션칭하는 무술 수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린 제천과 함께 열심히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매우 강도 높습니다. 그들은 3000m 달리기로 시작한 후 1시간 동안 맨손 전투 연습을 합니다. 그 후 근력을 키우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각 세션을 마무리할 때 린즈천은 션칭한의 근육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줍니다. 물론 린즈천도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자연 선택 속성을 최대한 빨리 해제하려는 목표에 의해 매일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의 모든 노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역 무술 대회의 날이 도래했고 결의에 찬 린즈천은 대회에 참가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회는 큰 도시 체육관에서 열리고 중앙 격투링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대기 구역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코치권은 긴장한 채 명단을 보며 그들의 학교 사나이 고등학교가 강력한 팀인 사나이 1고와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다른 팀원은 상대 팀의 100m를 9초 이내에 달릴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불안감을 더해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기 벅차다고 느낍니다. 팀의 사기가 떨어진 것을 느낀 린즈천은 차분히 손을 들어 먼저 싸우겠다고 해요. 걱정되지만 궈 코치는 그의 에이스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린즈천이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션칭하는 옆에서 그를 응원합니다. 궈 코치는 확성기를 통해 격려의 말을 외치고 린즈천은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의 상대는 사나이 1고에 훨씬 크고 근육질의 학생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진출한 린저천의 재능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곧 조롱조로 변했습니다. 그는 1.7m도 안 되는 작은 키의 사람이 설 무대가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이두박근을 과시하며 린즈천에게 진정한 크기와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판이 결투 시작을 알립니다. 거대한 상대가 앞으로 돌진하며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놀랍게도 린저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가슴에 재빠른 펀치를 날립니다.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 거대한 학생은 경기장 뒤로 날아가면서 기절해버립니다. 아나운서는 놀란 침묵 속에서 말을 더듬으며 린즈천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션칭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샤오천이 대단했다고 환호합니다. 사나이 고등학교 팀의 나머지 선수들은 환호하며 코치에게 몰려들어 린저천이 정말 대단하다고 외치고 그의 상대의 힘을 죽은 근육이라고 무시합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사나이 1고의 코치가 격분해 있습니다. 그는 패배한 학생을 발놀림을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돌진했다고 질책합니다. 링으로 돌아와서 린즈천은 또 다른 대회 라이벌을 물리쳤다는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그의 순위가 상승하고 제거한 상대 수가 2,000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런 시합이 자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만족한다. 반대편 코치는 이를 막기 위해 결심하고 다음 선수로 첸펑이라는 소년을 불러내어 1학년을 빨리 제압하라고 명령한다. 첸펑은 차분하게 동의합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 준비 자세를 취하며 이전의 싸움꾼보다 훨씬 침착해 보입니다. 아나운서는 두 번째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첸펑은 즉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일련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린즈첸은 침착하게 그 공격을 맞서 한 손으로 강력한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방어로 인해 첸펑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회전하다가 경기장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와 첸펑을 데려가며 머리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중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서로에게 물어보며 사나이 고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몇몇 화난 관중들은 대회가 조작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나이 1고의 코치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움켜쥐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님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상하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진짜 실력자다. 대기 구역에서 코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그는 다음 선수인 가오페이라는 뾰족머리 소년을 불러 방어에만 집중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리며 절대 질 수 없다고 경고한다. 가오페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는 코치에게 걱정 말라며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링으로 걸어가면서 가오페이는 린즈천의 승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는 상대가 강하지 않으며 단지 속임수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100m를 9초 이내에 달릴 수 있는 그의 뛰어난 속도와 더 많은 경험으로 그는 자신이 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립니다. 관중들은 가오페이의 명성을 이야기하며 그의 속도에 놀라워합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 사용자라고 언급하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설명합니다. 린저천의 인상적인 경주가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아나운서는 결투 시작 신호가 울리자 가오페이는 코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즉시 공격적으로 나서며 린저천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는 빠른 연속 공격을 이어가며 자신의 특기인 유수파암권을 발휘합니다. 그의 코치는 분노에 차서 공격하는 말을 듣지 않는 제자를 향해 소리칩니다. 가오페이는 방어를 비웃으며 자신 같은 천재는 방어가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한편 린즈천은 쉽게 공격을 피하면서 그 기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즉석에서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가오페이는 단 한 번의 공격도 적중시키지 못해 좌절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린즈신이 어떻게 그의 공격을 피하는지 묻습니다. 린즈신은 태연하게 다른 기술이 있는지 물으며 그를 도발합니다. 분노한 가오페이는 절박하게 주먹을 연달아 날립니다. 같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본 린즈천은 이제 관찰할 시간이 끝났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좋습니다. 이제 끝내도록 하자. 그는 마지막 펀치를 가볍게 피하며 가오페이의 복부에 강력한 킥을 한 번 날려 경기를 즉시 끝냈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힌 듯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은 사나이 고등학교 지지자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로 깨졌습니다. 궈 코치와 션칭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의 샤오천이 정말 대단하다며 그의 세 번째 연승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회도 마찬가지로 쉽게 진행됩니다. 다음 상대들은 더욱 약합니다. 그는 각 상대를 가볍게 물리치고 곧 혼자서 상대팀의 5명의 전사를 모두 무찌릅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이야기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혼자 두 학교를 더 무너뜨립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사나이 고등학교는 성공적으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합니다. 그는 팀과 함께 메달과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그의 라이벌 수는 겨우 16여 천입니다. 그는 이 속도로는 자연 선택 속성을 해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의 퀘스트 진행이 느리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는 구 코치가 이렇게 관대할 줄 몰랐지만 대회 상금 대부분인 2만 위안을 받습니다. 이 학술 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합쳐서 그는 이제 약 3만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슈퍼마켓에서 대량의 유령 그림자 오징어 고기를 사는데 전부 사용합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매 끼니마다 비싼 고기를 먹어치웠다. 30근을 소비한 후 그의 고스트 섀도우 오징어에 대한 코드 해제 진행률은 33%에 도달했다. 그의 집중 훈련과 야수 고기 섭취가 효과를 냅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그는 다음 단계로 돌파하여 3단계에서 4단계로 진급하며 신체 능력이 새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제 한 손으로 1890kg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직으로 5.65m를 뛰어오르며 100m를 단 4.49초 만에 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와 션칭하는 사나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그들의 길은 갈라질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 상심한 션칭하는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녀는 린즈셴에게 왜 열심히 했는데도 같은 고등학교에 못 가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은 문과와 무술 모두 1위를 했고 그녀의 학업 성적도 좋았지만 그녀의 무술 점수가 사나이 고등학교 엘리트 반에 들어가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울고 있는 션칭안을 위로하며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물어본다. 그는 사나이 고등학교 교장이 아마 그를 스카우트하러 집에 올 거라며 그녀에게 같이 갈 건지 묻는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교장 선생님이 그를 위해 오는 것이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해요. 린즈천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방 밖으로 이끕니다. 그녀에게 걱정 말라며 계획이 있다고 해요. 사나이 고등학교에 남으려면 션칭안이 그의 짝꿍이 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 해요. 약속대로 시안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린저천의 집에 옵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와 션칭언과 몇 시간 동안 그의 미래를 논의하며 그가 학교에 남아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회의 후 교장 선생님은 자리를 떠나려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린저천에게 그가 남기로 한다면 어떤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 린저천은 자신의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션칭안이 자신과 같은 반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긴장한 션칭안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바로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에게 새 학년을 위해 사나이 고등학교에 같이 가라고 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린저천과 션칭안은 그녀에게 감사했다. 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린저천은 마지막 중학교 무술 대회에 참가합니다. 예상대로 그의 압도적인 힘은 팀을 또 다른 챔피언십으로 쉽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상금을 사용해 드디어 유령 그림자 오징어 비전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20%만 남았고 새로운 상금은 진행 막대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안전을 위해 상하이 외곽의 외딴 숲으로 향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마지막 남은 오징어 고기의 생명 정수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시스템 알림이 그가 많은 양의 정수를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마지막 힘의 파동을 느끼고 코드북 진행 막대가 100%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알림이 그가 고스트 쉐도우 오징어 코덱스를 해제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축복인 액체 친화력을 얻었다고 알립니다. 이 능력은 그의 물과의 친화력을 향상시켜 수중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라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힘이 가라앉자 그는 조용한 숲에서 늘어진 오징어 촉수를 들고 새로운 능력이 실망스럽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실망하며 린 자이체는 근처 연못에서 능력을 시험해 봅니다. 그는 액체 친화력의 축복이 몇 가지 장점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물에 오래 있을 수 있으며 물 저항이 줄어들어 수영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는 물에 앉아 유령 그림자 오징어가 낮은 등급의 짐승이기 때문에 능력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는 더 나은 속성을 위해 고급 야수고기를 샀거나 스스로 강해져서 강력한 돌연변이 야수를 사냥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거대한 돌연변이 쥐들의 무서운 기억이 그의 결심을 굳게 하고 그는 강해지기로 마음먹으며 주먹을 꽉 쥔다. 학교 시작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린저천의 어머니와 션칭한의 가족은 그의 새로운 액체 친화력을 연구하러 여행을 가기로 한다. 린즈천은 해변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다에 서 있을 때 션칭한은 몸을 떨며 바닷물이 차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린즈천은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적응하라고 말한 뒤 물속으로 뛰어들어 빠르게 수영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시스템은 수영과 다이빙 능력 포인트를 줍니다. 해변에서 긴장한 션칭한이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소리칩니다. 린즈천은 갑자기 물에서 머리를 내밀며 아직 수영을 모르는 어린 시절 친구를 기억하고 차분히 기본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평균 운동 능력을 생각하면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션칭가는 그를 틀리게 했어요. 그녀는 수영이 정말 쉽고 바로 배웠다고 신나게 말합니다. 그녀는 쉽게 다이빙하고 우아하게 수영하며 놀란 표정으로 물 위로 올라왔다. 지시 없이 다이빙한 것에 놀란 린 자이체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푸른 물의 기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분인지 신나서 말해요. 물속에서 눈을 뜨면 보통 따가운데 그녀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해요. 사실 그녀는 시원하고 좋다고 느껴요. 그녀의 말에 린 자이체는 깊이 생각에 잠겨요. 그는 그녀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며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요. 그는 그녀가 물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모든 기술을 그렇게 빨리 익힐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빠른 학습은 그냥 정상적이지 않다. 갑자기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가 긴장할 때 겪었던 야뇨증 문제를 떠올렸다. 이 약점이 그녀의 타고난 강력한 물과의 친화력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에 그는 흥분한다. 그녀가 부모님의 선협 소설 속 캐릭터처럼 특별한 수련 체질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한다. 그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 다이빙한다. 그녀의 성과는 그를 더 놀라게 합니다. 수중 세계를 탐험하며 그들은 10분 넘게 숨을 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는 신입 션칭한에게 믿기 어려운 업적입니다. 수영 중 션칭한의 표정이 갑자기 변해요. 그녀 주변 물속에서 이상한 소용돌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위를 봅니다. 그들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션칭한은 빛나는 푸른 물이 그녀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는 걸 보고 비명을 질러요. 그날 밤 해변을 걸으며 린즈천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떨며 그녀는 물속에서 귀 옆에서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어떤 소리였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쳤다고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 겁에 질린 션싱안을 진정시켰다고 해요. 린즈천은 그녀를 호텔 방으로 데려간다. 나중에 그는 이상한 여성의 목소리를 온라인으로 검색하지만 결과가 없다. 마음이 불안해 잠을 못 이루고 그 에너지를 훈련에 쓴다. 그가 1000개의 가중치 시섭을 하며 갑작스러운 힘의 급증을 느낍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일반 5단계로 진급했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기쁘게도 자신의 새로운 힘을 생각합니다. 그가 5단계에 도달하자 성숙한 거대 돌연변이 쥐와 싸울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주먹을 꽉 쥐며 이제 맨손으로 그 괴물들을 찢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자신의 새로운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서 그는 밤에 텅 빈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능력치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의 100m 달리기 기록은 단 3.194초로 줄어들었고 수직 점프는 놀랍게도 6.98m로 증가했습니다. 힘을 시험하려고 그는 근처 자동차를 찾아 한 손으로 1600kg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휴가 후 그는 션칭안과 사나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첫날 그들은 교실 청소 당번으로 일찍 도착합니다. 2명의 새 여학생이 그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와 함께 당번이라 운이 좋다고 속삭인다. 그는 반 친구들이 자신을 아는 것에 놀라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교실 청소만으로도 새로운 시스템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이 업적은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 사회적 동물을 얻기 위해 1000개의 협력 작업을 완료해야 해요. 쉔 칭안과 교실을 청소하며 그는 이 새로운 속성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요. 학기가 막 시작되어 그는 방과 후 매머드 슈퍼마켓을 방문할 기회를 잡습니다. 유령 그림자 오징어 코드덱스를 해제한 후 그는 능력 강화를 위한 새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비싼 야수고기 섹션을 둘러보던 중 그의 시선이 새로운 아이템에 멈춥니다. 냉장고 케이스 중 하나에 포장된 사나운 거대 독수리의 머리가 진당 1998위안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 그는 패키지를 집어들며 결정을 내리면서 얼굴에 열정적인 미소가 번진다. 이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바지 자이언트 이글은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보다 더 높은 등급의 변종 야수입니다. 이 독수리는 인간의 30배에 달하는 강력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빠른 먹잇감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린저천은 독수리 고기를 살펴본다. 그는 가이드북 해제가 가치 있다고 결론짓는다. 독수리의 향상된 시력이 전투에서 큰 이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것의 가격이 진당 1998위안으로 비교적 저렴한 옵션 중 하나임을 주목합니다. 그는 고기에 손을 얹자 푸른 에너지가 그를 감싸고 그의 시스템은 그가 야생 거대 독수리의 생명 정수를 조금 흡수하여 안내서의 1%를 해제했음을 확인합니다. 몇 가지 계산 후 그는 고기 일진이 1%의 진행만 주므로 가이드북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200,000위안 이상이 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대회 상금이 중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걸 이해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는 야수 거대 독수리의 코드북을 풀기 위해 대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년이 되기 전 린즈 시내의 사나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날 선생님들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술 및 담임 선생님, 기계 개조 선생님, 유전자 융합 선생님, 그리고 야생 생존 선생님이 있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나섰다. 먼저 긴 보라색 머리의 소녀 추이퉁이 특기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녀 뒤로는 활기찬 분홍 머리의 소녀 중이자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펑화광이라는 소년이 집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곧 현싱한 차례입니다. 주목을 받아 그녀는 매우 긴장합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현칭안이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모두의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린즈천 차례가 됩니다. 그의 소개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름을 말하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소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갈색 머리의 새로운 여학생이 놀란 표정의 션칭안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학생은 션칭안에게 입학시험 점수를 묻습니다. 션칭안은 긴장한 채로 7배부 9점을 받았다고 대답하고 새로운 여학생 추루이에게 그녀의 점수를 묻습니다. 추루이는 감명을 받아 션칭안의 점수가 자신의 점수보다 10점 이상 높다고 감탄합니다. 추루이는 또한 체력 평가에 대해 묻고 자신이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이 질문은 션칭안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79점이라는 낮은 점수 때문에 엘리트 반에 거의 들어가지 못할 뻔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눈치 못 챈 추루이는 션칭간이 94점이나 93점인지 계속 추측했습니다. 션칭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녀에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추루이는 90점대 초반 점수를 계속 추측하며 션칭간을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 책상에 손이 쾅 내려쳐지며 추루이를 놀라게 합니다. 린저천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몸을 기울여 당황한 소녀에게 위채 추가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잘생긴 남자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라고 기쁜 그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션칭가는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린즈천이 어색한 대화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린즈천은 그런 다음 다른 남자 반 친구인 허유에게 돌아서서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들을 추가한 후 그는 4명이 있는 그룹 채팅을 만듭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그룹 생성 성공을 확인하며 또 다른 협력 작업을 완료합니다.
그의 사회적 동물 업적 진행 상황은 이제 천중 2입니다. 그는 이 퀘스트가 놀랍게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채팅을 만든 후 4명의 새 친구들은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헤이유는 이웃한 나뉘안시 출신이며 도장을 운영하는 명문 무술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밝힙니다. 그는 나뉘안시 청소년 무술 대회에서 8위를 차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추루이는 가족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말합니다. 이후 린 지첸과 션칭한도 각자의 배경을 공유합니다. 네 사람은 빠르게 친밀해집니다. 그들이 편안해지자 헤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에서 가장 강한 학생이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추루이는 바로 린 제천을 가리키며 그가 구역 입학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니 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실에 헤이유는 놀랐어요. 새 친구가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이룬 줄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린저천은 겸손하게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요. 교장 선생님이 그들의 반을 위해 나뉘안시에서 특별히 강력한 학생 2명을 모집하려고 많은 돈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2학생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금발 소년 왕슈오제입니다. 그는 나뉘안시 3위 학생으로 100m를 7.98초에 달립니다. 두 번째는 근육질 소년 루강으로 그는 자연적인 힘이 엄청나한 손으로 300kg 엮기를 쉽게 듭니다. 쉔싱안과 추루이는 눈에 띄게 감명받고 주눅이 들었다. 반면에 린즈천은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속으로 그들의 성과를 비웃으며 자신이 초등학교 때 이미 그 숫자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종이 다시 울리며 다음 수업은 교과서를 배부하는 시간입니다. 주요 과목은 무술, 유전자 융합, 기계적 개조, 그리고 야생에서의 생존 기술입니다. 린즈천은 이미 모든 자료를 독학했기에 여유 시간을 활용해 조용한 곳을 찾아 훈련하기로 합니다. 훈련 중 그의 생각은 더 큰 위협으로 향합니다. 그는 위험한 귀신 숭배 교단이 여전히 활동 중임을 기억합니다. 경찰은 하위 이단자들만 체포했지만 지도자인 강력한 쥐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이 그의 결의를 불태운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힘을 키우고 쥐왕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6단계에 도달하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 실습 수업은 야생 생존입니다. 시충베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숲속에 모아놓고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울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허유가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중얼거립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왕슈오제와 루강이 나서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불을 피웁니다. 선생님은 감명받아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봅니다. 루강은 여름 캠프에서 배웠다고 하고 왕슈오제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독학했다고 해요. 그들이 끝낸 후 린저천은 자신의 작은 그룹에게 같은 기술을 쉽게 가르치고 그들은 빠르게 그것을 숙달합니다. 이후 무술 수업에서 야오위안펑 선생님은 특별한 호흡 및 수련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발표합니다. 다시 한번 왕슈오제와 루강은 이미 배웠다고 크게 외치며 반 친구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들의 시범이 서투르지만 그럭저럭 해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린즈천은 이렇게 자신의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한 달이 무사히 지나간다. 어느 날 기계 개조 수업에서 교사 차이 위안페이는 그들의 진척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발표한다. 학생들 동기부여위해 그는 상위 3명에게 현금 상금을 공개합니다. 1등에게는 8888위안, 2등에게는 666위안, 3등에게는 333위안이 주어집니다. 린즈천은 상금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반짝입니다. 1등 상금이면 비싼 야만 거대 독수리 고기의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에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유전자 융합 선생님인 류더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상금 구조로 깜짝 시험을 실시합니다. 2번의 어려운 시험 후에 학생들은 지쳐 있습니다. 헤유는 책상에 쓰러지며 신음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불평합니다. 한 소녀는 90점을 기대했지만 60점만 받아도 다행일 것 같다며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왕수제와 루공은 가볍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루공이 왕슈제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왕슈제는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어려워서 95점 받을 것 같다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루공은 무심하게 동의하며 자신도 같은 상황이라며 95점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만한 대화를 듣고 있던 허유는 그들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고 화가 나서 그들을 얼마나 때리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기계 증강 시험 결과를 발표하십니다. 그는 점수를 읽으면서 구어윤 링이 52점을 받았고 쉔칭한이 61점으로 합격했다고 밝힙니다. 쉔칭한은 흥분해서 린 세첸에게 합격했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노고를 축하해줍니다. 선생님은 발표를 이어가며 허이유가 88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칭찬하자 그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하며 3등 상금 333위안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는 루강과 왕슈오제가 예상대로 95점을 받았다고 확인하시면서 만점까지 단 한 문제만 남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왕수제는 10분만 더 있었다면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루강도 동의합니다. 그들의 자랑을 들으며 허는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3등은 자신의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십니다.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100점을 받은 린저천입니다. 왕슈제와 루강은 결과가 터무니없다며 놀라 소리칩니다. 반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패배한 허이유조차 린즈천이 다른 차원에 있음을 인정하며 함께 환호합니다. 션칭안과 추루이는 그의 승리를 샤나이의 영광으로 축하합니다. 칭찬을 무시하고 린저천은 상금에 집중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차이 선생님에게 1등 상금인 8월 888위안이 언제 지급될지 묻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며 속으로는 린저천이 돈에 너무 집중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후 유전자 융합 시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선생님인 차이 위안페이가 점수를 읽습니다. 이번에는 난위안 듀오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루강은 81점을, 왕수오제는 83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점수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실망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션칭아는 78점을 받아 상위 5명에 들어가며 추 루이와 함께 기쁘게 축하합니다. 그의 반 친구들을 놀라게 하며 린 자이천은 또다시 만점을 받아 손쉽게 또 하나의 상을 차지합니다. 이번 두 번째 압도적 승리는 허위 왕슈제, 루강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들은 사기가 떨어져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왕수제와 루강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린즈천이 미리 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암시합니다. 교사인 차이 위안페이는 즉시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직접 출제했으며 답안은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반 친구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허유와 추루이는 왕수제와 루강을 비웃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해유는 그들을 난위한 시의 수치라고 하고 추루이는 교양 없고 못생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입니다. 점심 후 야생 생존 실기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청베이 선생님은 보상이 동일하며 상위 3명에게는 현금상이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은 등반, 수영, 마찰로 불을 피우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시험에서 진 왕슈오제는 루강에게 실기 시험에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강도 동의하며 둘 다 린저천을 노려보며 그를 무너뜨리고 수치를 씻겠다고 맹세합니다. 시험은 속도가 승자를 결정짓는 등반으로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린저천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쉽게 우위를 점합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암벽을 올라가며 난위한 듀오를 멀리 뒤로 남겨두고 1위를 차지합니다. 나무 오르기 대회도 비슷하게 끝납니다. 린저천이 또 1등을 하고 패배한 왕수오제는 자신의 그림자도 못 봤다고 불평합니다. 린저천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동안 그의 진짜 걱정은 션칭안입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등반에서 고전하며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재능이 수영에 있고 수영에서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불 피우기입니다. 상금을 목표로 하는 린저천은 난위한 듀오를 계속해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집중력과 빠른 속도를 발휘하여 58초 만에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왕슈오제와 루강은 그가 모든 것을 그렇게 빠르게 해내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그의 엄청난 손 속도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야생 생존 시험의 마지막 부분은 수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션칭안이 빛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물과의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발휘해 빠르게 수영하며 난위한 듀오를 쉽게 제압하고 그들의 무너진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왕슈제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션칭안이 물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패배한 왕슈제와 루강은 오랫동안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점심시간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무술 최종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오 위안펑 선생님은 스파링 대회를 통해 진도를 테스트할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3명은 왕슈제와 루강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결의에 찬 그들은 자존심을 되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신체 건강과 전투 기술이 정말 중요한 무술 수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만약 린즈천이 무술에 약하다면 그의 다른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련 전에 선생님은 모두에게 워밍업으로 100m 달리기, 한 손 바벨 리프트, 그리고 수직 점프를 측정하는 체력 테스트를 하게 했습니다. 린즈천은 눈에 띄지 않으려 자제했지만 여전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100m를 7.78초에 달렸고 한 손으로 330kg 바벨을 들었습니다. 그의 수직 점프는 2.78m였고 그는 세 가지 종목에서 쉽게 1위를 차지하며 난위한 듀오를 약간 앞섰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완전히 놀랐습니다. 왕슈오제는 린즈천이 어떻게 더 빠른지 이해 못했고 루강은 근육질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슈오제는 루강에게 체력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스파링에서 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전투에서는 기술도 중요하다고 상기시키며 그들의 뛰어난 기술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험 후 모두가 스파링을 위해 결투장으로 갔습니다. 적자생존 업적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린즈천이 먼저 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압도적인 실력 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슈지에와 루강도 먼저 관찰하려고 물러났습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보고 개입했습니다. 루 웨이라는 학생을 불러 린즈천과 대련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섰지만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린즈천은 루 웨이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펀치로 경기를 즉시 끝냈습니다. 그는 나머지 상대들을 빠르게 처리하며 같은 잔혹한 효율성으로 반의 모든 학생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수제와 루강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수제는 린즈천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닫고 놀랍니다. 체력 테스트 때 린즈천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괴물과 어떻게 경쟁할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이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봐, 너. 갑자기 링으로 뛰어들며 루강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루강을 가리키며 준비됐고 최상의 상태라며 싸움을 도전한다. 분노를 풀고 싶었던 루강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린즈셴에게는 자신이 없지만 헤이유는 확실히 이길 수 있으며 30초 안에 그를 제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희유가 돌진하고 두 사람은 빠르게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힘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싸움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루강은 쉽게 희유의 발차기를 잡아채고 뛰어난 힘으로 희유를 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희유는 패배하여 심하게 넘어져 구토를 한다. 승리한 루강은 패배한 반 친구를 내려다본다. 그는 희유의 신체 기술이 반에서 최고라고 칭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더 낫다고 자만스럽게 결론을 짓는다. 승리 후 루강은 린저천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린제천은 차분히 그들에게 대련을 제안합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의 성과 퀘스트를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로 봅니다. 승리의 여운이 남아 자신감 넘치는 루강은 미소 지으며 두렵지 않다고 선언하며 도전을 수락합니다. 루강은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린제천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잔상을 남겼습니다. 루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린제천은 빠른 발차기로 방역했습니다. 강력한 일격이 루강의 등에 정확히 맞아 그는 한 방에 링 밖으로 날아가 패배했습니다. 난위한 듀오의 두 멤버가 완전히 패배하자 다른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슈오지에게 쓰러진 형제를 위해 복수할 거냐고 물으며 이제 난위안의 자존심이 그의 어깨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겁먹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화가 난 왕슈오지는 군중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은 이미 싸울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링으로 달려들어 린즈천과 맞섭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상대 앞에 서서 그는 결의를 다지며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며 그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를 물리쳐라. 승리를 다짐한 왕슈오제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외치며 격렬한 공격으로 린즈천에게 돌진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린즈천은 한 손으로 쉽게 주먹을 맞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방역으로 왕슈오제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체육관 바닥에 세게 떨어져 기절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패배를 당했다. 난위한 듀오를 처리한 후 린즈사는 동일하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의 다른 남학생들을 하나씩 차례로 쓰러뜨렸다. 모든 남학생을 물리친 후 그는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적자생존 업적 규칙에 따르면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이겨도 한 번으로만 계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반에서 남은 상대가 여자들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 중 누가 자신과 겨루기를 원할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완전한 놀라움으로 여자들은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의 여자 반 친구들이 얼굴을 붉히며 열심히 하트 제스처를 하면서 그와 싸울 기회를 얻고자 모여듭니다. 첫 번째로 자원한 사람은 추유통으로 그녀는 신나게 손을 들고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녀는 링으로 뛰어들어 빠르고 민첩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린저천은 여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그는 그녀의 공격을 쉽게 피하며 그녀는 그의 놀라운 속도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거의 잡을 뻔했지만 결국 그를 잡지 못한 것에 실망합니다. 뜻밖에도 추유통이 패배한 후 다른 여자들도 하나씩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자원합니다. 물론 린저천은 여자들과 상대할 때 상당히 힘을 조절합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 경기를 이기고 가능한 한 빨리 업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곧 린저천은 반의 모든 여학생들과의 대련을 마칩니다. 그는 모든 학생을 성공적으로 이겼지만 여전히 업적 과제를 완수하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는 조금 실망했지만 기분은 선생님 야오 위안펑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금세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반을 칭찬하며 엘리트 학생으로서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의 반이 2학년에서 가장 강력한 일반 반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생존 경쟁 업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상대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린저천은 매우 기뻐합니다. 새로운 시합이 그의 문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마친 후 새롭게 겸손해진 루갱이 린저천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학교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린저천을 자신의 라이벌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린저천은 선생님의 계획대로 다른 반들과 끊임없이 도전하게 된다면 1년 안에 자신의 업적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왕슈오제는 또한 그에게 패배의 굴욕을 졸업하기 전에 씻어내겠다고 다짐하며 맞섭니다. 그러나 린즈천은 실질적인 이익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험 상금만으로 3,000위안 이상을 벌었다고 계산합니다. 이제 이 돈으로 더 많은 짐승 고기를 살 수 있게 되어 그는 매우 흥분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날 밤 그의 오만한 무시로 화가 난 논위안 듀오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보상으로 약간의 돈을 벌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짐승 고기를 사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웹소설 작가로 등록하고 글쓰기를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의 타고난 지혜 덕분에 그의 글은 매우 뛰어난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메시지에서 유이웬 플랫폼의 계약 초대를 발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날 뉴스 중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끕니다. 그 보고서는 무서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불과 2시간 전 거대한 돌연변이 쥐가 도시 외곽의 냉동 육류 저장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뉴스 보도는 끔찍한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쥐는 길이가 5m가 넘었고 너무 강력해서 대응하던 사이보그를 반으로 물어뜯었습니다. 마지막 절박한 행동으로 포획된 사이보그는 숨겨진 백업 에너지 코어를 활성화하여 스스로 폭발하며 적을 함께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폭발은 엄청나서 거대한 돌연변이 쥐를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뉴스를 읽은 린저천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괴물 같은 쥐의 이미지를 보며 상하이시에 얼마나 더 많은 이런 거대한 돌연변이 쥐들이 숨어 있을지 점점 더 두려워하며 궁금해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거대한 생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습니다. 2학년의 가장 강한 일반 반과의 스파링 세션 날이 도래하고 학생들은 상하이 고등학교 체육관에 모입니다. 경기 전에 야오 위안펑 선생님은 그의 최고 전사들과 전략 회의를 엽니다. 그는 그들에게 최고 전사들이 강하지만 상대반이 더 강하며 방어 전술로 지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싸움을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린저천은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링으로 서둘러 갑니다. 그의 적자 생존 업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는 먼저 나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의 상대는 2학년 반에서 온 키가 크고 긴 금발 머리를 가진 소녀로 링에 올라섭니다. 상대를 보고 나서 그녀는 즉시 선생님에게 불평하며 엘리트 반이 가장 강한 전사를 먼저 내보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반에서 가장 약한 학생이라며 어떻게 그와 싸울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를 듣고 야오 위안펑 선생님은 상대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펑형이라 부르는 나이든 선생님에게 화를 내며 반 대결의 불문율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불문율은 약한 학생들이 먼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생님에게 왜 강한 학생을 첫 경기로 내보냈냐고 따집니다. 논쟁을 해결하려고 야오 위안펑 선생님은 린저천에게 내려오라고 하며 나중에 나가고 약한 학생들이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린저천은 마지못해 동의하고 내려간다. 선생님은 그 후 종이자에게 먼저 나가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항의한다. 기회를 본 션칭안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약하니 먼저 나가야 한다며 야오 선생님께 자원했다. 션칭안은 긴장한 채로 링에 들어가 키가 큰 금발 소녀와 맞서게 됩니다. 그녀의 반 친구들 추루이와 허유를 포함한 모두가 옆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며 친구 한한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압박감은 션칭한을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금발의 소녀가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하지만 션칭하는 이를 막아냅니다. 션칭하는 밀리고 있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최대한 버티기로 하고 상대 체력을 소진시키려 방어 전략을 택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놀랍게도 효과적이었다. 3분 후 금발 소녀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싱안의 인내력에 놀랐다. 그녀는 싸움이 계속되면 체력이 소진될 걸 알고 경기를 빨리 끝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지막 결정적 펀치를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타격이 적중하자 션칭하는 땅에 쓰러져 패배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 눈에 띄게 당황해 보입니다. 야오위안 펑 선생님은 그녀의 수행을 칭찬합니다. 그는 엄지를 지켰으며 그녀에게 잘했고 방어 전략이 똑똑했다고 말합니다. 린저천도 그녀를 위로하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1년 더 훈련한 선배와 3분 이상 버틴 것이 잘한 일이며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안심한 셴칭하는 그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션칭한이 패배한 이후 엘리트반의 갈색 머리를 가진 또 다른 여학생이 링에 올라섭니다. 그녀는 선배 상대가 이전 경기 이후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기회를 잡아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지만 더 경험 많은 선배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하고 얼굴에 빠른 주먹을 날립니다. 갈색 머리의 소녀는 금세 제압당하고 땅에 눌려 고통스러워하며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한 상대를 내려다보며 선배는 경솔하게 뛰어든 것이 일반 반을 무시한 것이었는지 조롱하듯 묻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소녀를 놀리며 비록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자신은 1년 더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를 무시하며 1년 더 훈련한 후에 다시 싸우러 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추루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션칭안의 복수를 하고 선배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합니다.